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느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정성스레 보내주신 홍시가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담겨 있는 걸 보고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요, 쓰지 않은 새 봉지라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소리 지르고 냅다 집을 나갑니다. 홧김에 맥주라도 마시려고 편의점에 가는데요. 종업원이 묻습니다. 봉지 100원인데 봉지에 담아드릴까요? 그러자 이 남편 또 성질을 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봉지를 왜 사요? 종량제 봉지에 담아주세요. 네, 10월 24일 금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뉴스쇼 위에 달려보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조금 멀리 가보겠습니다. 어허.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네. 자, 도로를 막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차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깜놀이죠, 깜놀. 근데 툭 튀어나온 존재가 사자였다. 어머나! 그럼 얼마나 놀라울까요? 완전 이거 큰일 나죠. 심장마비 걸릴 것 같죠. 이 만화 같은 상황 직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일이요? 자, 블랙박스 차량 앞에 트럭이 보이죠? 어머. 트럭의 높은 벽을 점프해서 어머머머머. 뛰어내는 저 동물. 말씀드린 대로 사자입니다. 어머, 세상에. 엄청난 높이에서 뛰어내리죠. 이렇게 이송 중이던 트럭을 탈출한 이 사자 어슬렁어슬렁 걷더니 잠시 후에 도로변을 질주하다가 인근 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나. 아니, 암사자도 무서운데 지금 저 갈기가 있는 거 보니까 숫사자잖아요. 숫사자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지금 몸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저는 보지 않고 사자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그러네요, 부들부들 떨릴 맞아요. 정도인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네. 이 사자를 저 트럭에 옮겨 실을 당시에 일종의 그 진정제를 좀 투여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그 극히 일부의 관계자들만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네. 저렇게 사자가 길에 이렇게 막 다니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정말 기함할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에는 당시 경찰, 수의사 이런 분들이 긴급 출동을 해서 추적을 했다고 하고요. 아하.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현재 이 사자는 네. 무사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스웨스트 주에 위치한 아하. 야생동물 사육시설로 옮겨졌다고는 합니다. 다치지도 않고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수의사는 일종의 직업병이 있었던 왜요? 모양이에요. 놀란 사람들보다는 저 높은 위치에서 점프를 한 사자를 더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죠. 네. 저 꽤 되니까 혹시라도 발목, 이 네 발이니까 아무래도 발목이 혹시 부상당한 거 아닌가? 역시 사육사의 동물 사랑 마음 또 이렇게 또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미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가 아니라 네. 곰 4마리가 한 집에 있습니다. 어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어허. 무슨 일인지 영상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나무 위에 옹기종기 모여서 쉬고 있는 곰들. 동물원인가 사파리인가 싶지만 이곳은 가정집 뒷마당입니다. 어머나. 반려곰들이 사는 사육사 집이냐고요?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집에 곰 가족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네요. 어머나, 아니 미쿡 얘기 나온 김에
최진봉 교수님은 네네. 응당 또 이제 본인께 질문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서 있습니다. 네. 13년간 사시는 동안 네. 저렇게 가정집을 자기처럼 사용하는 고음 보셨어요? 고음 본 가정? 적이 없어요. 어허. 저기 아마 이제 마을이 약간 그 숲속에 가깝게 있는 마을인가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곰들이 내려왔는데 제가 있을 때 저희 집에 그런 적은 없었고 저희 집에 왔던 건 이제 다람쥐 또는 조금 아주 손가락만한 도마뱀 있어요. 오. 텍사스 살 때는 그런 것들이 집에 들어온 적은 있어요. 그래요? 그걸 이제 쫓아냈던 적이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저 곰들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코요테 같은 동물이 들어온 적은 있었다. 그런데 코요테도 정말 무섭잖아요. 무섭죠. 네. 근데 곰 가족이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대요. 처음 경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전문가들은 저 곰들이 알아서 숲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조언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곰과의 동거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어미곰, 이 성체가 된 곰은 좀 위협감을 느낄 수 있지만 아까 영상 보니까 새끼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폭발이네요. 정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번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앵커님 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어떤 다리인 줄 아세요? 제 하체 다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죄송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아, 예, 네. 그러기에는 너무 실제로 이 높은 다리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다리입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의 화장협곡대교라는 다리인데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최근 높이 625m인 이 다리에서 근데 놀랍게도 줄이 없는 번지 점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 영상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높이 높은 구조물 위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모래주머니를 우와. 작업자들이 떨어뜨려 봅니다. 우와. 떨어진 모래주머니는 아래에 있던 안전망 위로 착지하게 되는데요. 어허. 줄 없는 번지점프 테스트 영상이 이처럼 공개가 되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려,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테스트긴 하지만 저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건 강신장도 저기선 못하겠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높이가 무려 625m에 이르는 화장협곡대교. 여기서 하필이면 줄 없이 번지점프를 한다?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해당 번지점프는 무조건 그 길이를 다 뛰어내리는 건 아니고요. 20m에서 50m까지 낙하 높이를 일단 선택을 할 수 네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 제한도 있어요. 몸무게가 40kg에서 90kg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네. 또 특히 고연령층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라든지 심장병,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운영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해당 번지점프에 그 설치되어 있는 지금 안전망 저기 네. 보이시죠? 이 기능이 국가 표준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바닥에 에어 쿠션도 설치돼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어온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전 세계 이 세상에 100%란 건 없잖아요.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자. 줄 없이 번지 점프를 해요. 뭐 아까 안전망에 또 두 번째 안전장치인 뭐 에어 쿠션이 있다고 쳐요. 근데 내려가는 동안 정말 진짜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날아오는 새와 부딪히면 이거 어떻게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이 안전망이 국제 표준에 부합할지 몰라도 적어도 대중들의 상식의 눈높이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은 사람 목숨으로 장난치는 거냐. 더 나아가서 일단 운영사 사장이 직접 뛰어내린 뒤에 운영을 시작하라고 일침을 놓았고요. 날카롭네요. 또 다른 누리꾼은 모래주머니는 인체와 다르다. 사람이 직접 떨어지는 상황을 완전히 맞아요. 실험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목부터 떨어졌을 때 목이 꺾일 위험을 어머나.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네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안전망이 떨어진 후에 사람이 튕겨져서 밖으로 또 이탈할 수도 있고요. 어머나. 자칫 돌풍이 불어서 안전망 밖으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상황은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가 그러네요, 않습니다. 진짜. 자, 이런 논란이 거세지자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원래 어제 예정됐던 공식 개장을 취소하고 추가 점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거 봐요. 진짜 누리꾼분들의 그 생각이 상상 이상으로 현명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 번지점프 운영 업체 주최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최 측은 보세요.
이런 가능성은 이제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좀 더 안전 이 망을 좀 안전 또 이 장치를 더 해야겠네. 이제서야 생각해서 개장을 늦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요.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이 안전장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화가 나는데 세계 여행의 종착지 어디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멕시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멕시코만 해변에 식당 하나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식당이 오네. 푸른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식당. 건물 일부는 바닷속으로 이렇게 가라앉기도 했죠. 어머. 누가 일부러 빠뜨리기라도 한 듯 바닷속에 빠진 식당의 모습이 신기한지 사람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이렇게요. 이 식당은 46년 동안 많은 사랑 속에서 운영되어 온 수산물 식당이라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저걸 누가 수산물 식당이라고 해요? 저걸 마치 홍수 때문에 육지에 있던 어떤 가옥이 집이 떠내려와서 바다를 둥둥 떠다니다가 지금 모래밭에 좌초한 그런 거라 생각하지. 빙고. 네? 맞습니다. 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지금 천재예요? 천재예요. 어머나.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어머. 원래 이게 이 수산물 식당이 멕시코의 투스판 강이라는 네. 강의 강둑에 있었대요. 아하. 그러니까 강하고 가까운 네. 곳에 띄어져 있었는데 허리케인이 오고 열대성 폭풍이 오면서 물이 네.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식당 자체가 두 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주방 있던 곳, 욕실이 있던 곳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 메인홀이 있었는데 이게 두 조각이 나면서 따로따로 분리가 됐고요. 네. 먼저 10일부터 강하구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건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주방과 욕실은 200km를 떠내려갔대요. 네, 세상에. 그리고 지금 보는 건물, 저 메인홀이 있었던 그 건물 같은 경우는 570km를 떠내려와서 바다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사고가 날 당시에는 식당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건물이 저렇게 바다에 있었던 이유는 홍수도 나고 허리케인도 불고 이러면서 물이 불어나서 결국 바다까지 떠내려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거 어쨌든 그냥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두면 환경 그렇죠. 오염될 거 아니에요. 저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양해내는 작업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바다 오염,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좀 빠른 시일, 이른 시일에 또 건전해 주시길 또 기대를 해 볼게요. 자, 지금 시각이 6시 3분을 막 넘어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 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